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놓치지 마세요. 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이화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오늘은 신차 구매가 부담스러워서 중고차 찾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만족도는 들쑥날쑥했습니다. 허위 매물로 불신이 컸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중소업자 위주로 꾸려졌던 중고차 사업에 규모가 큰 기업들이 참여를 공식화하면서 시장 재편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반기는 분위기지만 기존 중고차 업체들은 골목 상권을 빼앗는다며 반발하는 상황인데요. 중고차 시장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슈픽에서 짚어봅니다. 네, 현대자동차가 지난주부터 중고차 판매 시장에 뛰어들었죠. 갑작스러운 것 같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준비했다면서요? 네, 현대차의 수건 사업으로 부를 만큼 전부터 중고차 판매 시장에 진입을 원했는데요. 하지만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중고차 판매가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적합업종이었기 때문입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2013년에 처음으로 지정한 뒤에 지금껏 유지가 됐었는데요. 그런데 정부가 지난해 3월 이 규제를 풀면서 현대차 같은 대기업도 시장에 진출할 길이 열렸습니다. 네, 그동안은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게 하다가 이렇게 정부가 대기업에까지 중고차 시장의 문을 열어준 배경은 뭘까요? 네, 그동안 중고차 시장에서는 허위 매물도 많고 사고 이력이나 성능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아서 소비자 피해가 컸는데요. 이번 사안에 소비자단체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례적으로 대기업 입장에 동조했던 이유도 정확한 정보를 만들고 유통하는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고차 시장을 놓고 대기업과 중소업체의 무한 경쟁이 시작된 겁니다. 네, 그런데 현대자동차 정도의 대기업이 왜 굳이 중고차 시장까지 진입을 그렇게까지 원했던 걸까요? 우리나라에서만 한해서 중고차가 얼마나 팔릴까 따져보면 답이 나옵니다. 지난해 기준 연간 380만 대였습니다. 와. 같은 기간 신차는 168만 대 팔렸는데요. 중고차가 신차보다 2배 넘게 더 많이 팔린 겁니다. 올해도 8월까지 수치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신차가 78만 대, 중고차는 101만 대 수준입니다. 그리고 업계에서는 현대차의 다목적 포석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현대차가 중고차의 감가상각을 줄여서 신차 가치도 올리고 아직 모호한 중고 전기차의 가격 등 거래 기준을 새로 정립하려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중고차가 신차보다 훨씬 큰 시장이었네요. 이 정도라면 뭐 대기업으로서도 놓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더해서 앞서 소비자 불만이 컸던 부분도 새로운 시장을 구축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중고차 시장은 차량에 대한 판매자와 구매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커서 대표적인 레몬마켓이라는 오명이 붙을 정도였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중고차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 이해가 충분히 가실 겁니다. 허위, 미끼 매물이 중고차 시장의 문제라고 답한 소비자가 무려 80%에 달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같은 생각을 한 중고차 사업자가 98%, 그러니까 거의 100%에 가까웠습니다. 네, 그 누구보다도 소비자도 업계도 이 문제를 잘 인지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제 대기업이자 또 제조사인 현대차가 중고차를 판매하게 되면 그만큼 소비자의 만족도는 좀 높아질까요? 네, 전문가들은 소비자의 정보 제공 강화 등으로 피해를 보는 일도 줄 거라고 기대했는데요. 현대차는 인증 대상이 된 차는 270여 개의 항목을 정밀 진단하고 또 판금이나 도장 등 품질까지 개선하는 총 7단계 검증을 거쳐서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A급 중고차만 판매하겠다는 건데요. 그뿐만 아니라 소비자로서는 중고차 시장의 무한 경쟁으로 합리적으로 선택할 기회도 늘어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품질 보증 부분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게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발을 뗀 현대차를 시작으로 뭐 앞으로 다른 기업들도 중고차 시장에 진출을 하겠죠? 네, 기아도 올해 안에 중고차 판매를 시작하고 KG 모빌리티도 내년쯤에 중고차 시장에 진출합니다. 제너럴 모터스와 르노 코리아도 시장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참여 여부를 결정한
운영한다는 계획이고요. 신차 대여 사업을 하던 롯데렌탈도 중고차 대여 플랫폼을 내놨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중고차 시장을 대기업의 빗장을 열어주기까지 오래 걸린 건 아무래도 중소업체들의 영역을 침범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었는데요. 당장 중소업체들로서는 또 고민이 크겠네요. 네, 현대차는 글로벌 매출만 40조 원에 이르는 거대 기업입니다. 국내 신차 시장 점유율도 40%를 넘어서 자신들이 만든 차의 중고 차량만 판다고 해도 순식간에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중고차 매매업체는 5천에서 6천 개쯤 매출액 수백억을 올리는 극소수 업체를 제외하면 대부분 직원이 10수명에 그치는 영세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대차가 가장 인기가 많은 제품만 골라서 시장을 독점하면 이미 폐업 위기에 몰린 영세업체들은 무더기 도산이 발생할 거라고 우려하고도 있고요. 결국에는 중고 차량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거라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안전장치를 따로 두지 않았습니까? 네, 정부가 기존 시장과의 상생 차원에서 대기업의 사업 초반 점유율 제한을 권고했기 때문인데요. 시장 점유율 목표를 오는 내년 4월까지는 2.9%, 2025년 4월까지는 4.1% 수준으로 설정했습니다. 그 때문에 2025년까지 시장 점유율은 현대와 기아를 합해도 10%가 넘지 않을 전망입니다. 중고차 10대 중 9대는 여전히 기존 시장을 통해서 판매될 수 있는 겁니다. 네, 하지만 이런 안전장치도 2025년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격변하는 중고차 시장에 기존의 중소업체들도 대비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대기업들이 중고차 시장 진출을 앞두고 현재 연간 30조 원 규모인 중고차 시장은 오는 2025년 50조 원으로 확대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기존의 허위, 미끼 매물, 그리고 소비자와 판매자 간 정보의 비대칭, 불공정 계약과 거래, 이런 말들로 얼룩진 중고차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자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 컷 이슈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줄이려고 노력해도 줄일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휴대전화의 인터넷 이용료와 같이 매일 사용하는 것들인데요. 원래 요금도 비싼 데다가 필수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매달 꽤 많은 돈이 나갑니다. 실제 소비자원에 따르면 우리 국민 한 명이 휴대전화 통신비로 한 달에 지출하는 돈은 6만 5천 원 정도인데요. 1년이면 80만 원에 이르는 적잖은 금액입니다. 5명 중 1명꼴로는 한 달에 통신비를 10만 원 넘게 쓰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통신비가 올해 무섭게 뛴 걸로 조사됐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통신비는 참 비싼 편인데 여기에서 더 올랐다고요? 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 지난 9월까지 통신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 상승했는데요. 1990년 이후로 3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겁니다. 통계청은 휴대전화 요금에 스마트폰 가격, 단말기 수리비까지 일제히 오르면서 통신 물가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통신비 부담을 줄이라는 정부 지시에 이동통신사가 다양한 요금제를 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별다른 효과가 없었나 보네요. 네, 지난해부터 이동통신사가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면서 중간 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제를 내놨지만 체감 효과는 미미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높은 통신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만족감은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부당 가입 유도, 약정 해지, 또 변경에 따른 위약금 부과 등 소비자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례가 적지 않게 나오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통신 3사에 대한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더 자세히 살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기업의 중고차 판매가 본격화됐는데요. 앞으로 덤터기 없는 중고차 거래 문화를 만들어서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더불어 기존 중고차 업계와의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까지 만들어서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화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